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력학 제8장 전기 원동소 사이클, 다시 말하면 스팀 플랜트 사이클에 대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랭킨 사이클이라고 나오죠. 자, 랭킨 사이클은 우리가 이제 전기 원동 사이클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랭킨 사이클, 제열 사이클, 리제너레이티브 사이클에서 재생 사이클, 재열 재생 사이클, 이류체 사이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랭킨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랭킨 사이클이 85%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 랭킨 사이클만 잘 해석을 해도 스팀 플랜트 사이클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경우는 랭킨이라는 학자에서 창안된 사이클로서 요거는 전기 원동수의 이상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팀 플랜트 전기 원동수의 이상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모든 사이클은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랭킨 사이클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재에 보면은 우리가 랭킨 사이클의 계통도, 구성도를 한번 표기를 하고 랭킨 사이클은 등압변화 2개에 단열변화 2개로 되어 있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프로세스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랭킨 사이클의 구성도를 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얘는 우리가 급수 펌프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휘드워터 펌프다. 휘드워터 펌프. 자, 그다음에 얘는 보일러다. 얘는 우리가 이제 과열기 슈퍼히터, 슈퍼히터. 과열기. 그래서 과열기를 통과한 우리가 전기는 과열전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 과열전기 1kg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터빈이죠. 얘는 터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발전기, 제너레이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시 물로다가 휘드시키는 우리가 컨덴서라고도 하고 우리가 복수기. 요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이클로 작동을 하려면은 여기를 1번. 보일러 입구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이를 터빈 출구 3번. 복수기 출구 4번 이렇게 정리돼.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일러하고 과열기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열을 한다. 그래서 복수기하고 보일러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터빈에서는 우리가 단열 팽창에서 S는 이꼬르 콘스탄트 등엔트로피 가역 단열 팽창하면서 위비의 일을 하고 발전기 얘는 발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여기 복수기 물로다가 다시 냉각시켜서 우리가 다시 물로다가 되돌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 플랜트 사이클은 액체를 기체로, 기체를 다시 액체로. 그래서 두상 영역에서 계속 서큘레이션 되는 사이클을 스팀 플랜트 사이클이다. 전기 원동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복수기도 우리가 방열 과정도 등압 과정. 방열 과정도 등압 과정. 열교환기죠. 열교환기 쉽게 말해서. 복수기도 등압 과정. 보일러와 가열기도 급열 과정도 등압 과정. 터빈은 가역 단열 팽창 과정. 등엔트로피.
펌프에서의 과정은 이것도 중요한데, 펌프에서의 과정은 단열 압축, 등엔트로피인데, 등엔트로피 과정인데, 펌프에서는 이거는 물을 갖다가 보일러로다 퍼올리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포화수하고 압축수하고 액체인 경우는 비축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단열 압축 과정이지만 펌프에서의 과정은 정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정적 과정, 등적 과정. 이렇게 이거 잘 알아야 돼. 실제로는 등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펌프에서의 일량은 소비일인데 펌프에서의 일량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 2에서 VDP다. 이렇게. 펌프에서 일은 압축일이에요. 압축일. 이렇게. 자, 이러한 계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교재를 참조로 해서 PV 선도와 TS 선도와 우리가 수증기 몰리에르 선도인 HS 선도, IS 선도를 작도를 해서 조율구하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도를 한번 작도해 봐요. 그래서 습증기 구역을 일단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거는 좌측은 경사, 우측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습증기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1에서 2 과정. 1에서 2 과정은 뭐냐? 우리가 등압 연소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일러에서 여기에 압축수를 갖다가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일러에서의 급열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E1'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일러에서의 급열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E1'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에서는 압축수를 갖다가 건포와 증기까지만 가열하는 걸로 보고, 압력 일정한 상태에서 과열기라고 하는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과열 증기로다가 온도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등압 상태에서 온도만 높여준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냐 하게 되면 2에서 2' 과정은 슈퍼히터. 과열기에서의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과열 증기. 요거를 우리가 터빈에서 단열 팽창하면서 일을 행하고 나게 되면 과열 증기는 요 습증기 구역으로 떨어진다. 단열 팽창 이렇게. 이러한 습증기를 갖다가 이 복수기에서 냉각시켜서 다시 우리가 포와 수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변환시킨다. 이렇게. 4에서 1 과정은 펌프에서 단열 압축하게 되면 포와 수를 갖다가 우리가 압축수로 대해서 원래 위치로 되돌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PV 선도에서 랭킨 사이클이다. 자, 그럼 얘를 TS 선도에다 옮겨 봅니다. 자, 이래서 등압. 여기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게 되면 포화수에서 습증기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 여기까지가 뭐예요? 보일러에서의 급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과열기를 통과할 때 여기는 이제 완전 기체의 과열 증기 구역이기 때문에 완만한 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가 3번. 2에서 2' 요걸 2번이죠. 2번. 2'에서 2번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과열기에서의 급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건포화 증기를 과열 증기로다가 이렇게 시팅 가열을 해서 얘를 갖다가 단열 팽창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3번이 돼요. 이제 과열 증기가 일을 행하고 나니까 온도와 압력이 떨어져서 습증기 구역으로 떨어진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열교환기인 우리가 복수기에서 컨덴서에서 냉각시켜서 다시 물로다가 이렇게 포화수로다가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죠. 요거를 다시 펌프에서
이론적으로는 에디아베틱, 단열 압축 과정, 온도 압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원위치로 이렇게. 요것이 우리가 이제 랭킨 사이클이에요. 랭킨 사이클. 자, 제일로 중요한 HS 선도, 수증기 몰레르 선도에다가 다시 도시합니다. 자, 1번. 압축수를 갖다가 여기까지는 보일러, 여기까지는 과열기가 이렇게 연결해요. 여기가 2-2번. 여기에서 여기는 이제 터빈 있고 단열 팽창 이렇게. 3에서 우리가 다시 냉각시켜서 포화수로다가 이렇게. 다시 4에서 1 과정은 단열 압축 이렇게. 요게 바로 우리가 이제 랭킨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이거 HS 수증기 몰레르 선도인 HS 선도로다가 효율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터빈 과정. 터빈 과정은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외부와 열 전달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 에너지인 여기에서 H2-H와 비엔탈피 감소량. 요게 우리가 이제 터빈 일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터빈 일량에 해당된다. 자. 터빈 일은 팽창일. 여기서 펌프 일은 여기서부터 요거에 우리가 펌프 일이에요. 펌프 일. 자, 펌프 일은 우리가 얘는 H1-H4.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일러에서의 급열 과정, 여기서 여기까지는 슈퍼히터, 과열기에서의 급열 과정. 건포화진기를 과열진기로다가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과열기의 역할이다.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만 높여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수기. 이건 다시 말하면 HS 선도. 마찬가지 열량 개념으로서 이게 열기간 사이클로 하게 되면 이게 공급 열량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방출 열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냉각시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얘는 얘 빼기 얘 복수기에서 이렇게 급열 과정은 얘 빼기 얘 공급열량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요. 이렇게 공급열량, 방출열량, 터빈 일량 여기에서 요거는 펌프 일량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프로세스를 사이클 잘 알아두고 HS 선도로부터 우리가 이제 효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효율을 구한다. 그러면 이타 랭킨 사이클의 서머 에피션시. 그래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의 열 효율은 공급열량분의 네트워크. 공급열량분의 네트워크. 여기에서 요거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경우는 터빈 일 빼기 펌프 일. 이렇게. 자, 본래 여기에서 공급열량은 보일러 플러스 제열기 리히터, 여기에서는 슈퍼히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같이 놔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급열 과정을 보일러 및 과열기를 같이 놓고 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럼 터빈 일. 여기에서 보면 H2-H와 이렇게. 이게 터빈 일이고 펌프 일은 요거 H2-H3가 되겠죠. 이렇게 H3. 그 다음에 펌프 일량은 어떻게 됩니까? 펌프 일량은 H1-H4.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열량 Q하는 보일러 및 과열기에서 이렇게. 얘 빼기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는 얘 빼기 얘가 되기 때문에 H2-H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구해줍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효율이 제일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일반적으로다가 이 터빈의 팽창률에 비해서 스팀 플랜트 사이클, 전기 원동 사이클은 터빈의 팽창률에 비해서 펌프일, 요 압축률은 극히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다가 펌프일을 무시한 상태에서 랭킨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터빈일에 비해서 펌프일이
매우 작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펌프위를 무시하면, 펌프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뭔 얘기냐면 H1을 H4로다 놓고 문제를 풀어라. 급열량의 차를 크게 해라. 이런 얘기에서 H1을 H4로다가 놓고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타 랭킨 1', 펌프위를 무시했을 때 랭킨 사이클의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이러한 경우는 펌프위를 무시한다 그랬기 때문에 정미일량을 터빈율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펌프위를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H1을 H4로다 놓아라 그랬기 때문에 공급열량의 차를 더 크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Q, 이거는 H2-H1이 아니라 H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에는 터빈일량 H2-H3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펌프위를 무시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효율 구하는 것이고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간혹 가다가 이 TS 선도가 열량 선도인데 이 면적이 크면은 사이클의 효율이 우리가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면적을 크게 하려면 처음에 온도와 압력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처음에 온도와, 이거는 온도 압력이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높인다. 이렇게. 처음에 온도와 압력을 높이거나 또는 복수기 압력을 영어로는 백프레저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거 복수기 압력을 낮춘다. 이렇게. 그러면 이 면적이 커지는 조건은 얘를 높이거나 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데다가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시키려면 처음에 온도와 압력을 높이거나 또는 복수기 압력, 백프레저, 배압을 낮추면 효율이 증가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복수기 압력을 높였을 때 어떻게 되냐? 복수기 압력을 높이게 되면, 복수기 압력을 높이면은 이 면적이 작아지니까 효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잘 주지하시면 랭킨 사이클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재에 보면은 뒤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가 전기 소비량과 열 소비율 구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단위 열량, 킬로와트 시죠. 킬로와트 시의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전기량,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단위 동력, 우리가 단위 킬로와트아워, 1킬로와트아워를 발생시키는데 소비되는 전기의 양은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전기 소비량, 이렇게 스팀 컨섬션에서 SR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 공식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SI 단위로 표기하게 되면 얘는 먼저 전기 소비량 1kWh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발생시키기 위해서 소비되는 우리가 전기량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네트워크, 터빈이 돼야 원래 네트워크, 이런 경우는 네트워크 요거 분의 우리가 전기 소비량, 요거는 우리가 3600 이렇게 3600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얘가 우리가 이제 전기 소비량으로서 얘는 킬로와트 아워를 발생시키는데 소비되는 전기의 양은 몇 킬로그램이냐, 이렇게 SI 단위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소 비율이 있어요. 열소 비율. 1kWh를 발생시키는데 소비되는 열량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열량.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열소 비율. 요것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표시해요? HR이라 했죠? 이렇게 1kWh를 발생시키는데 킬로와트아워를 발생시키는데 소비되는 열량, 열소 비율은 얼마냐? 그래서 이건 HR 이렇게 되는데, HR은 이거는 랭킨 사이클의 효율, 요거 분해 우리가 36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킬로 줄 퍼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되겠죠. 유니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킬로 줄 퍼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이 공식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열 전기 소비량과 스팀 컨섬션 이러고 하고 열 소비율 이렇게. 이거는 지금 랭킨 사이클을 기준으로 했지만 다른 사이클에 대한 경우도 열 소비율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스팀 플랜트 사이클에서 가장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랭킨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랭킨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랭킨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업그레이드한 것이 제열 사이클, 재생 사이클. 제열 사이클과 재생 사이클의 장점만을 조합한 것을 제열 재생 사이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동 유체를 물과 수은, 수증기와 물에 대한 포압력의 차를 크게 해서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 이류체 사이클이다. 이렇게만 그러한 기타 사이클들은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랭킨 사이클이 시험에 나온다는 사실을 잘 주지하시고 효율 가는 것부터 프로세스 또 HS성도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